안녕하세요, 백발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도움이 되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조언입니다.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찢어집니다. 찢어져. 듣기 싫어 죽겠네. 그럼 어떤 사연인지 읽어보겠습니다. 상가의 기재 백발중개사님. 상가의 기재,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. 원래 합격한 30회 공인중개사입니다. 땡땡에 위치한 땡생시에서 소공으로 취직을 했는데요. 제가 요거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. 왜냐하면 잘릴 수 있잖아요. 내일까지 하면 10일째인데 왜 저는 혼자 사무실을 멍하니 지키고 있는 걸까요? 제가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소장님은 10월 중순쯤에 가게를 여셨는데 주변에 넘쳐나는 오피스텔 상가 공실이 많네요. 솔직히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은 게 이 동네 현실인데요. 우리 사무실은 그 많은 공실에 매물 접수된 게 하나도 없네요. 매물 작업을 안 했겠지. 제가 아직 실무 교육 전이라 그러시는 건가요? 이 업계가 원래 알아서 하는 건가요? 요거는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너무 답답해요. 제가 비율제 5대5인데 어차피 비율이라 나가는 돈이 없으니 이러시나. 이분도 비율제를 5대5로 했네요. 제가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비율제 5대5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무실 지킴이 무료 봉사하려고 제가 이 짓을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. 소장님은 적어도 이렇게 해보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10시 출근 7시 퇴근이신데 거의 점심시간 넘어 2시에 오셔서 심하면 5시에 가기도 하고 저 너무 심란하고 속상해요. 경험 많으신 백발중개사님,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닦으려 오래 오시면 매일이라도 조언 좀 해주세요. 여기까지가 이분의 사연입니다.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조언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분한테 먼저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네요. 일어나라 아이야, 다시 한번 걸어라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. 모든 게 많을 순 없어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. 이 상가 파트로 직원을 구하는 데는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상가 파트가 비어있는 1층 부동산이거나,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상가 파트가 없는 1층 부동산으로 취직을 하신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이런 1층 부동산에서 상가 파트를 구하는 사장님들은 대개 자기가 하는 분야가 아닌 상가 파트가 비어있기 때문에 상가 직원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도 이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들이 취직을 해도 그렇게 알려주지 못하고 그러는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. 이런 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스스로 움직이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취직을 했을 때 이 상가 파트가 비어있는 그런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취직을 했을 때 저도 똑같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. 그렇지만 저는 계속 밖을 나갔습니다. 제가 어떻게 했는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한 10일 동안은 계속 그 상권을 걸었습니다. 계속 걸어 다니면서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3층에 뭐 있고 4층에 뭐 있고, 그리고 상권 지도도 그리면서 그 상권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. 그래서 한 10일 동안은 하루에 막 5, 6시간씩 계속 그 상권을 점심때 가보고 저녁때 가보고 저녁 10시쯤에 가보고 새벽에 가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매물 작업을 했습니다. 그 뒤로부터는 한 6개월까지는 계속 매물 작업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매물이 쌓여야 나중에 손님이 와도 대처가 되고,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상권 파악하고 그리고
매물 작업을 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도 멍하니 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일단 상권 파악부터 하세요. 상권 지도를 그리시든가 제 영상에 보면 상권 지도 그리는 방법도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상권 지도도 그려보고 그 상권에서 완벽하게 파악이 됐다 하면은 이제 매물 작업을 하시죠. 뭐 명함을 들고 나가시든가 아니면 전화 작업을 하시든가 그 작업하는 방법도 제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매물 작업을 쭉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올리십시오. 그러면 손님도 오고 내가 계약도 하고 그러시다 보면 이 일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중개업을 오래 해보니까 1층 부동산에서 상가 직원을 구하는 경우는 상가 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도 이 상가 쪽을 잘 몰라서 그 비어있는 파트를 채워줄 부장님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몰라서 못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배워서 나가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1층 부동산에서 계속 일하면 좋은 점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일하는 단계에 오면 내가 이 상가 파트를 전부 컨트롤하기 때문에 수익도 짭짤해지고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일단 상권 파악부터 하십시오.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덧붙이자면 주택 전월세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10년이 넘어도 나중에 상가를 하려면 다시 배워야 하지만 이 상가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나중에 10년이 넘어가면 알아서 주택 전월세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고 건물, 빌딩, 토지까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혼자서도 다 일처리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십시오. 원래 언덕 위에 있는 늑대보다 언덕을 오르는 늑대가 항상 배가 고픈 것입니다. 원래 험한 산이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듯 이 외롭고 험난한 길이 나중에는 부동산의 꽃이 됩니다. 꽃이.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외로운 길을 가십시오. 그래야 본인도 단단해지고 나중에 진짜 달콤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. 오늘 내 맘대로 조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때요? 내 조언이 도움이 됐나요? 닥치라고.